단 아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공부를 곧잘 하던 아들은요, 올해 고1이 되면서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기숙사 학교에 들어갔어요. 정말 기뻤는데 얼마 후 따르르르 엄마 나 여기 더는 못 있겠어. 엄마. 아들은 기숙사에 들어간 후 매일 울고 있습니다. 여보, 아들이 기숙사 나오고 싶다는데, 어? 뭐? 아니, 그 정도 의지도 없이 뭘 한다고 그래? 절대 안 돼! 남편이 결사 반대 중이라는 건데요. 따르르르, 엄마, 나 좀 제발 나가게 해줘. 나 언제 나갈 수 있어? 저기, 아들, 아빠가 반대하셔서. 아니, 뭐야? 또 아들 전화야? 그 애 전화 좀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장 끊어! 아들을 꼭 감옥에 가둬둔 것 같아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데 남편은 꿈쩍도 안 하네요.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 가족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혹시 기숙사 학교 다녀본 적 있어요? 아, 기숙사 학교는 아니고요. 그 이제 방학 때 저희 때는 청학동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맞아. 한 달씩 들어가는 거. 네, 이제 예절학교 이런 걸 이제 막 3주, 막 4주씩 이렇게. 근데 거기서 제가 탈출을 했어요. 못 견디고. 네, 다 끝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너무 잘 마치고 나가면 부모님이 다음에 또 보내겠다. 이런 걸 보내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개랑 한복 입고 왼발로 그냥 밖에 딱 나와가지고 택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어쨌든 다음번에는 안 갔어요? 다음번에 안 갔어요. 성공. 때로 됐네. 아,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어머니를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라라라라. 거기를 조심해야 돼, 조심해. 피오, 남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아니, 예, 저 친구가 성균관 예전학교 나와갖고. 아들은 이제 기숙사에서 왜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아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원래 꿈이 중학교 때 이제 가수나 작곡가 이제 음악 쪽에 일을 하고 싶어 음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고를 다 떨어지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예. 이제 기숙사에 가니까 노래할 공간도 없고 못하지. 이제 원래 그 학교에 밴드부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밴드부가 없어졌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답답하겠다. 근데 왜 네. 굳이 그 기숙사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노래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고 전통도 있는 학교고 이제 반에서 중학교 내내 공부도 너무 잘했고 공부 잘했어요? 예, 1, 2, 3등 했던 것 같고 1, 2등? 이제 예,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평균이 항상 95점이 넘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네, 안 해도 안 했어요. 갑자기 아들처럼 걸려. 반에서 1, 2, 3등이요? 네. 뭐 분교는 아니죠. 네. 그리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예. 아니, 근데 그 학교는 그럼 전교생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적 순으로 이제 몇십 명만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아빠는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 굳이 나오려고 하느냐. 그러네. 제가 아빠였어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네. 기숙사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요, 좀 짧다. 안녕하세요. 나오기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아, 2주? 예. 2주 정도 좀 짧으네.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간 첫날부터 자기가 노래할 곳이 없다라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공중전화로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밥맛도 없다. 첫사랑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이런 감정일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를 먼저 하고 그 꿈을 찾는 거 아빠가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긴 해요. 지금 제가 들어볼 때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어요. 대학교도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또 해보니까 아 그때 왜 공부했는지 알겠다라는 것도 제가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방송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막 예전에 공부를 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해서 그래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전에 왜 안 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안 했구나.
그래서 공감. 그럼 일단 뭐 아버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내의 고민은 이해가 되세요? 네, 아내의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 아들의 고민은 이해가 안 됩니다. 2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기숙사 나온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서 한번 상의를 해서 그냥 나와서 그냥 학교 공부하면서 다니고 공부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학교하고 집하고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돼요? 거리가? 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는 돼요. 그러면은 8시까지 가면은 5시 반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기숙사 절대 찬성입니다. 그럼 혹시 가수란 꿈을 접게 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본인이 원하는 보컬 학원도 보내고 중학교 3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했고 아파트였었는데 12시 넘어서 노래를 해서 밑에 층에서 계속 올라와갖고 단독주택 2층으로 이사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예요. 아들을 노래 연습하라고. 네. 야, 대단하시네, 아버지는. 되게 많이 해주셨네. 멋있으신데요? 와, 아버지. 이제 점점 아들은 부담스러워지고 있을 거예요. 아들이 왜 그렇게 기숙사 나오고 싶어 하는지 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누나는 너무 지금 놀란 게 엄마한테 분명히 밥맛이 없었다고 그랬잖아. 아니, 많이 빠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빠진 거야? 어떤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적당히 잘 먹은 것 같거든요. 건강하게.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뭐야? 이거는 원래 쪄있던 거고. 원래 쪄있고. 근데 2주라는 기간이 좀 누가 생각해도 좀 보편적으로 되게 짧아요. 좀 민망하지 네. 않아요? 빨리 제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루고 싶거든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 기간을 좀 소비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기숙사에서는 노래 연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일단 아침 6시 반쯤에 기상을 시켜요. 10분 동안 인원 파악하고 20분 샤워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등교하고 지금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다 얘기할 건 아니죠? 일과 시간이 끝나고요. 다음에 바로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요. 70분 자습시간, 20분 쉬는 시간, 70분 자습시간 반복하다가 12시 20분쯤에 실질적으로 취침 시간을 줘요. 아니 근데 주말에 집에 와서 하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5일 동안 노래를 못하고 이렇게 작곡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하니까 조바심이 생겼군요, 네, 본인이. 그럼요. 풀어주면은 많이 노는 편인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고 시간을 주면 예. 완전 집중해서 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때는 뭐 해라면은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당신이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만큼은 뭔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늘 있잖아요. 결혼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주버님은 공부를 잘하셔서 이제 일을 거의 안 하시고 남편은 논농사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럼 지금 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기숙사를 하루 빨리라도 나가고 싶고요. 네. 근데 제가 기숙사를 나간다고 공부를 안 하고 음악에만 전념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아빠가 좀 흘려가듯이 말하시는 게 있는데 전교 1등을 해오면은 누가 네 말을 안 들어주겠냐. 전교 1등. 전설의 전교 1등. 아니, 이 양으로 전교일등 한번 해봐요. 보여주려는 거구나, 아빠는. 잠깐만. 1, 2등한 그럼 아버님 진짜로 전교 1등 하면은 기숙사 나와도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자꾸 나온다니까 1등을 해보고 조건을 제시해야지 그런 취지로
한 부분이고요. 사실 저도 예고를 나왔어가지고 그 이런 고민이 있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만약에 친구였으면은 친구를 생각하고 한번 해봐. 해봐. 그 말해줘. 원래는 그냥 직접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아, 이게 방송에 못 나가. 봐봐, 괜찮아. 원래는 공부를 잘하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면 안 돼요. 예고를 하려면. 공부를 못해야 부모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나 어차피 공부 못하니까 노래해라. 또 전교 1등을 하면 그거는 더 힘들어지죠. 제 생각에. 전교 1등인데 어떻게 이걸 노래를 시켜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네요. 현실적인 얘기. 완전 공감해요. 공부를 왜 잘해요? 아들이 기숙사를 나와도 뭐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아버님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목표들을 일단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나 박성진은 음악적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식사를 퇴실하여도 기본적인 공부를 병행하여 그리고 사인하고 전 지장이에요? 지장? 지장? 네. 결심. 아버님은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나중에 봤는데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믿음이 없어. 그래도 주장끼 찍었는데. 중3 때 전적으로 믿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놀아버렸구나. 웹툰이 되게 좋아해요. 그건 저도 싫어하지는 않는데 9월 달에는 2, 3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에는 그게 5, 6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11월 달에는 11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1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방황했어요. 노래가 잘 안 되거나 하니까 아, 난 안 되겠다. 압박감이 들어오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웹툰을 보고 막 그런 식으로. 난 너무 궁금한 게 저 친구의 재능을 한번 보고 싶어. 정말 들어보면 아, 저 친구 음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작곡한 거라든가 습작한 거라든가 이런 거. 오, 노티스. 햇살 좋은 날은 한없이 따뜻하고 되게 시적이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한없이 추워요. 당연한 얘기네요. 우리 사랑의 마음에 멍이 든 것만 같아요. 너와 조금 멀어진 것뿐인데 괜찮아. 화장을 해봐도 멍자국은 지워지지 않죠. 야, 가사보다 시다야. 지금 기숙사 안에서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중학교 때 적은 거죠? 아니 이거 2주 동안 저 그래, 노트는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안에서 쓴 2주 거예요. 안에 많이 했네. 케이크도 짜고 이거 쓰고. 노래 직접 한번 들려줄 만한 게 있을까요? 기타를 잡은 지 한 3일 됐을 때 만든 게 있거든요. 기타를 잡아서 3일 만에 작곡을? 기타를 잡은 지 3일 만에 작곡이라면 이건 엄청난 건데. 진짜로. 그 한두 소절만 할게요. 네. 좀 길게 해봐요. 들기는 그럴싸한데. You send me love you 사랑한다고 했잖아 눈으로 다 거짓이야 Real life 내가 가진 네 입술은 다른 남자 또 안 가진 내 웃음소리는 아마도 내 것만이 아닌 다 거짓이야 Real life 내가 가진 네 입술은 다른 남자 또 안 가진 내 웃음소리는 아마도 내 것만이 아닌 난 어째서 다 알면서도 난 어째서 다 알면서도 널 놓을 순 없는 걸까 아니 3일 만에 아니 기타를 잡은 지 3일 만에 너무 잘하는데? 너무 얘가 잘해요. 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디 예고를 본 거야? 어디 닮은 거야? 누구 닮은 거야? 엄마 닮은 거야? 아빠 닮은 거야? 노래도 너무 좋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 계속 노래 더럽게 못하면서 저걸 한다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근데 깜짝 놀랐어, 솔직히. 너무 잘해. 너무 좋아. 잘했지? 목소리도 좋고.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아니 어떻게 보면 기타 칠 때 노래도 그렇고 성시경 씨랑 비슷하지 않아요? 성시경 씨 막내 동생처럼. 네. 오늘 아버지
아버님이 아들 노래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가슴으로 찡한 온 거 느낌 없었어요? 아버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음치 않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빠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흔히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게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오시더니 왜 저보고 차선을 왜 어기냐면서 게임 차선을 어기면 그냥 깜빡이 다 막. 게임 금지를 시키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아빠가 아들이랑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랑은 무슨 얘기를 하면 막 윽박을 지르고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고 이제 친구랑 싸우거나 해도 네가 잘못했겠지. 아들의 얘기는 안 들어줘요. 예. 그리고 이제 핑계 댄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제가 의지가 약해서 아들을 망친다고 그 제일 섭섭해. 네, 제 탓이라고 그렇게 말. 엄마 탓이라고 직접 하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이제 모임에서 한라산을 갔는데 그날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서 이제 밥 먹는 데서 저는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안 올라가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엄마가 그 모양이니까 아들도 이렇다. 엄마가 의지가 약하니까. 네, 아들도 네. 그렇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꺼내서 하는 거죠. 근데 내려올 땐 결정적으로 아들을 업고 내려왔거든요. 예? 아빠가 먹고? 네, 제가 아들을 업고 내려왔어요. 왜요? 등치는 이래도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 핑계인지 아니면 진짜 아픈 건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엄마가 조퇴시키고 병원 가라고 많이 그런 걸 들어주는 편이에요. 아빠는 자꾸 오냐오냐 한다 그러는데 오냐오냐 한 적 없고요. 아들이 스스로 되게 잘해줬어요. 아이가 한 7, 8개월 때부터 공부방을 시작해서 혼자 밥도 차려 먹고 저한테 심지어 밥도 차려주기도 하고 어이구. 되게 착한 아이인데 아빠는 그런 거는 안 보시고 한 번은 이제 자전거를 사줬는데 친구들이 아마 70만 원 정도 되는 자전거를 샀나 봐요. 자기도 사달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몰래 사준 거예요. 아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하나 사줬다고? 또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더 비싼 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한 120만 원, 130만 원대 자전거를 한 120만 원, 130만 원대 자전거를 비슷한 거를 하나 또 사줬어요. 그거를 몰래 감춰놓고 그것도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조금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어울리는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사주는 거 그런데 그 나이에 120만 원짜리는 좀 비싸죠. 예, 비싸서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 세뱃돈 같은 거 이제 그걸로 사게끔 얘기를 했었죠. 부부들이 그렇게 서로 대립이 되면 나중에 중간에 자식이 되기 힘들더라고. 좀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이건 나한테 그냥 좀 맡겨줘. 강하게 말씀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제가 사업을 조금 벌였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자신감을 제가 잃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야 아빠한테 뭐 한 말이라도 할 텐데. 그때 좀 그러면 빚을 네, 많이 줬죠. 어느 네. 정도 남아있는지 대충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도 많아요. 많죠. 예. 학원 정리하고 할 때도 한 수억 수억 있어요. 아버님이 그러면 지금 일하면서 갖고 계신 네, 거예요? 많이 도와주고 저도 그러니까 시간이 없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버님 빚가 부진하고 좀 고생도 많으셨겠어요. 내가 알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일단 벌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같이.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아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서 이루었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이제 아빠와 아들 사이가 이렇게 오해로 인해서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릴까 봐 저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살아온 성장 환경에 형은 공부를 잘했고 아버님 농사만 그렇게 졌다면서요. 근데 아버님이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꿈을 사실은 다 적극적으로 해드린 거잖아요. 응. 아빠가 2년 동안 자기 가수 되는 꿈을 밀어줬어, 안 밀어줬어? 밀어주셨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보답했어, 안 했어? 아니, 과정을 열심히 했다면 괜찮아. 근데 과정을 열심히 했어, 안 했어? 나태해졌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는 아빠한테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2년은 아빠한테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겨우 2주 했다고. 어떻게 생각해?
너도 어렸을 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조금만 내 꿈을 밀어줬다면 나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뭐 겪지 않아도 되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냥 아버지와 엄마가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조금만 아파도 같이 반응해주는 엄마의 그 사랑이 부럽고 그 아버지의 사고방식에서 절대로 가수로 밀어줄 생각이 아닌데도 그냥 아들이 한다니까 밀어줬던 그 아버지의 그 인내와 이런 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내가 분노하는 건 아들의 얼굴이야. 그런 엄마 아빠한테 미소 한 번 얹어주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화가 없지. 나는 엄마와 아빠의 이런 사랑이라면 나는 정말 별짓을 다 해. 나는 줄타기라도 하겠어. 그래, 아직 아들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아니야, 근데 네가 버텨야 돼. 근데 이거는 너 왜 울어? 너무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감동받았어? 네,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저도 막 많이 와닿아가지고. 부럽고 화나서 그래. 두 분의 사랑에 부럽고. 근데 이제 먼저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 때 매일매일 연습을 안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절대 안 일이 되잖아.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기본 색깔이 있고 자기 기본적인 열정이 있고 그러면 그 꿈을 향해서 가면 그 길을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예고를 가려다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저는 안 가길 또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했던 게 더 뭔가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던 것도 있었고 자, 이 자리에서 한번 기간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느끼는 게 많을 텐데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본인 생각은 어때요? 2주는 저도 짧은 것 같고요. 일학기 동안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거는 같거든요. 잘했다. 자. 아버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학기를 버틸 수 있대잖아요. 일단 아버지. 저는 최소 1년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년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그랬으면 딱 학기만 자고. 일단 아들이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아버님도 한번 한 학기 지켜봐 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때 또 다시 얘기하는 게 네. 그리고 좀 더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한 학기 네. 뭐 아버지 약속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6개월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6개월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자기야 너무 고맙고 세상 사람이 다 이해 안 해줘도 내 편에서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성준이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나중에 남의 고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자. 사랑해요. 예, 대답. 자, 우리 아빠. 요즘에 힘들었는데 열심히 살아주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아들한테는요. 보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를 그 얘기만 해요 아버지. 사실 공부보다는 의지력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계속 고집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만 하시라고.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은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이 안아드려. 아들이 자, 피어부터. 이게 너무 그렇게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끼리 대화가 더 많았으면 해서 지금이 조금 힘든 시간이 있지만 이거를 지나면서 가족 관계 회복된 게 참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공감을 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결과 보여주세요. 감옥에 간 아들. 자, 100명 넘었나요? 200표 중에 41표.